홍액이라는 게 뭐냐면 어머니, 이 엄마가 여기 시집을 오셔서 그 집안이 아저씨가 부지런하지 않은 분은 아닌데 조상을 좀 섬겨야지 집안이 참 편안한데 집안이 편안하지 않다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손이 뭐 아프고 큰 병의 잔치례가 아니라 금전을 모아놓으면 그만큼 나갈 일들이 집안에 곳곳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른을 보호하다가 자손이 그걸 직접 뒷감당을 하다가 금전을 못 모으는 상황이 오고, 자손한테 신경을 써야 될 때 자손한테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어른 부양을 해야 하는 게 사주에 나와요. 이 집 자체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대주님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들한테 엄마가 온전히 신경을 쓰고 집안에 금전을 보고 자손을 보고 뭐 금전을 모은다 이게 아니라 어른들 부양해야 되는데 금전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집안 조금 어렵게 생계를 유지를 하시다가 어머니 사주 자체가 대주님하고한테도 맞질 않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저씨 고집이 되게 강하신 분인데 엄마 성격이 그냥 내가 죽어 살면 조용하겠지, 내가 죽어 살면 조용하겠지 라고 사시는 세상을 살아. 근데다가 자손 나비가 말을 참 잘해요. 아드님이 맞아요. 말을 항상 잘해요. 그러니까 근데 말하고 행동하고 조금 단계가 조금 버겁은 게 좀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저씨랑은 전혀 맞질 않아. 그리고 집안에 세 식구가 같이 있는다고 편할 게 아니라 올해는 누군가가 나가야 되고 자손이 하나 뿔뿔이 훑어놔야지 집안이 편안하실 텐데, 작년에 홍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저씨 생일달 들어서서 집안에 아프신 일이 누군가가 나와야 되고 집안에 홍액수가 좀 있었다는 건 아픈 일, 사람이 아프다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금전관계에서 뭔가도 엉키는 것도 엉키는 것도 뭐 코로나여서 여파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거와 별개로 집안에 돌아가는 일들이 자손들이 한창 일해야 되거나 나가야 될 시기에 모든 게 다 끊긴다라는 게 되게 컸거든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되게 알뜰하신 성격이에요. 왜냐면은 엄마 성격은 100원을 열심히 모았다가 10,000원을 만드는 재주는 있어. 100만원도 만들어 놓고 1000만원도 만들어 놓으면은 아저씨가 이렇게 사고치는 사주는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뭐냐, 주변 형제 동기간, 인간관계에서 뭐든지 장남 노릇을 해야 되고 뭔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사주다 보니까 그거에 같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공이나 이런 게 좀 온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오질 않아. 그래서 엄마가 항상 뭔가 일을 하고는 계실 거야. 근데 큰 수입은 되진 않으실 텐데 그 큰 수입이 되지 않는 거에서 엄마가 정말 잘 아끼고 잘 모아요. 모아 넣으면 뭐해? 그러니까 자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아이 같은 경우는,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어디 가서 매번 듣겠지만 아이가 생각하는 게 큽니다. 남 밑에서 일 못합니다. 얘 자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끈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애 자체가 못난 게 아니야. 근데 운때라는 게 참 그런 게 뭔가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남들 다 사는 주식 다 사서 돈 벌었다고 하는데 다 올랐을 때 주식 사는 격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일을 하든 뭔가 하는 게 계획을 잡고 하는 게 끝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학업에 있는 것도 이게 좋을 줄 알고 했던 게 끝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조금 아이가 버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올해는 딸을 내보내든지 아들을 내보내야지 집안이 조용해요. 그리고 올해 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아들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엄마가 끼고 있으면 아들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더뎌요. 죄송한 말인데 시집을 가서 딸이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아들이 조금 나와서 살아야지 아이가 편하거든요. 왜냐면 애는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딸이나 우리 아저씨는 같은 경우는 하나만 꽂히면 아들하고 아빠가 닮은 게 아니라 엄마랑 아들이 닮았고 딸하고 아빠가 닮았다 보니까 아빠가 하는 게 엄마가 볼 땐 더디고 너무 다 융통성이 없고 우리 딸이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엄마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아들은 진취적이고 시도도 잘하고 새로운 걸 더 잘하는데 의존력이 되게 강해요. 엄마 의존력, 부모님 의존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자립하는 게 조금, 그렇다고 아들 자체가 누구 말을 듣거나 누구 말 따라 듣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정말 진짜 잘 키우면 대성할 건데 그렇지 못하면 참 힘든 아들이라서 엄마가 많이 신경을 써야 돼. 그래요. 네, 왜냐면 아까 그 있잖아요. 아이가 나쁜 사주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늦게
그러니까 끝난 거를 이제 다 한 철이 지났습니다라는 거에 늦게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다. 일적이거나 외움에 있어서도 못하는 건 아닌데 아이가 그리고 얘는 어머니 직장생활 못해요. 사실은 얘 아드님 사주는 얘가 자수성가를 할 사준 것보다 자영업을 한다거나 본인이 우두머리가 돼야지 남 밑에 가서 일하는 건 오래 가질 못해요. 이 아드님 자체가 남하고 같이 일하는 게 안 맞는다 이거보다는 포용력이 강하고 본인 주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되는 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것 때문에 좀 아드님 직장보다는 뭐 공무원 이런 거 편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아이 사주는 본인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본인 대장로를 사야지 굴러가기다가 이 친구 자체가 포용력이 너무 강하잖아. 친구 관계에서도 포용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를 해야지 뭔가 끌어가야 되는 리더십이 너무 강한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점도 있고 그게 단점이 된다는 거죠. 그쵸.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왜냐면 넉넉한 상황에서 아이가 뭘 하겠다고 그러면 엄마가 다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아까 했잖아. 이 집은 금전을 벌어도 본인 내 써서 뭐 4월에서 망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마네는 그러니까 위에 어르신들 가난 때 지워드린다고 그걸 생계를 얘기하다가 재물이 없는 형국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어려웠어요. 항상. 넉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유도 사실 얘기하면 여긴 조상을 참 모시던 집안인데 그런 게 세상 살면서 많이 바뀌고 없어지다 보니까 뭐 절로 간다 하더라도 그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들도 그러는 거야. 늦게 이유를 참 우리 어머니 참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 무당은 되게 솔직해서 어쩔 수 없네요. 아들이 후발주자에 들어서는 건 어머니도 조금 아실 거야. 뭔가 우리가 앞차를 타야 되는데 뒷차를 탄다는 말이 우리 아들한테 참 맞는 게 많거든요. 뭘 해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아닌데 후발주자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생각이 정말 많아요. 얘는 말도 잘하는 거에다 똑똑한 데다가 말로 하는 건 아들이 아무 문제 안 돼. 영업을 한다거나 뭐 비즈니스 뭘 한다는 거는 우리 아들은 엄마 아빠를 뛰어넘어서 언변력이 참 좋아서 설득하는 능력도 되게 좋아요. 얘는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럴 애가 아니거든 사실. 맞아요. 한 번도 왜 자기 주장에 이렇습니다, 틀렸습니다, 맞았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키우면서 그런 부분이 적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엄마도 아실 거예요. 얘가 조금 후발주자로 간다는 거는 우리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다 유행하는 거 옛날에 뭐 유행하는 공무원 시험 본다고 진작 시험 봤던 사람들은 편했지만 지금 하면 뒷차 탄 거랑 똑같은 것처럼 아이가 후발주자로 가는 거예요. 물건 같은 데 아이템을 못 놔더라도 조금 늦게 잡는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신중한 것도 있지만 집안에 운이라는 게 아저씨는 집안의 이 집안 내력에 조상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부모님 건사를 하다가 자손들한테 힘을 못 주고 부모님 건사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신경 쓰다는 것보다 윗부모님 세대를 부양하다가 가난 때를 못 벗어난 집안이라는 소리야.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실패수를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가난한 걸 또 물려주게 되고 되풀이하는 게 이 집안의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까봐 엄마가 항상 일을 놓지 못해. 몇 푼 버는 것도 아닌데도 항상 조바심이 되게 많으시게서 엄마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 성격 자체가 워낙 꼼꼼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딸하고의 믿음 관계에서 조금 딸이니까 사실 망정이지 아들이 아니고 딸이니까 엄마가 마음을 편하게 두는 것도 많아. 왜냐면 근데 이 딸 같은 경우는 자기 주장이잖아. 하나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정말 머리 감는 것부터 머리 빗는 거 하나도 그냥 야 이렇게 하고 머리 빗으면은 너도 편하고 뭐 청소할 때 편하다니. 근데 자기가 하는 대로 딱 그 스타일을 못 바꾸는 게 있어. 아무리 속에 경있게 했다 보니까 아저씨랑 똑같은 거야. 아저씨한테 여보 이거 답답하니까 차 타기 전에 그냥 흙 좀 한번 털고 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말하면 뭐해. 자기 하던 습관대로 딱 하는 성격들 때문에 엄마가 되게 지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작년 못되게 홍살이라는 게 홍액이 뭐라냐면은 어머니가 홍액이라는 건 몸수의 칼. 조그마한 피를 보더라도 몸에 무리를 봐야 되거나 작년 한 해가 조금 거동하는데 좀 있어서만큼은 왜 아저씨가 작년에 한갑수를 지나면서 운수가 안 좋아야 되는 건 엄마가 맞는 홍액이 있다 보니까 편하지 못하셨다고 나와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심리적으로 되게 불편했다는 거야. 딸하고 싸울 일도 아닌데 부딪혔을 거고, 아들하고도 있잖아, 매끄러울 얘긴데도. 그러니까 이게 자식하고는 참 애매한 건데, 딸한테는 엄마가 똑같은 걸 뭔가를 해줬어도 미안함이 들고 딸이 행동을 하는데, 아들한테는 엄마가 오히려 되려 미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아들을 사실 내보내야지 아들이 크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한 거. 왜? 얘가 아들이 있어야지 엄마랑 아빠랑 관계에서 조율하는 거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고, 집안이 조용한 것 같고 편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들만 생각한다면 엄마가 좀 내보내셔야 돼요. 올해 운 때가 또 나가는 운이에요, 아드님이. 원래는 나가려고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려고도 했었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아저씨도 부모님 부양하다가 가난하고 계속 가까워지신 거고, 자손도 부모님 부양하겠다고 또 가난하고 가까워지면 또 그것도 걱정인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집이 아예 없던 집도 아니고 이때도 없던 집안이 아닌데,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시아버지 뻘이 되시는 양반네 때 조상의 건사를 못했다라는 게, 조상 묘자리를 건사를 못했습니다 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조상님 묘를 건드렸다는 소리고, 조상님 묘를 만졌다는 소리고, 그때 조금 많이 주저앉으셨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때부터 금전이나 이런 게 조금 발악을 쳤습니다 라는 얘기 때문에 이 집안이 그거를 못 벗어나고 거기서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엄마가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보신 것도 아니실 거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왜냐면은 진짜 남들은 자기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아저씨 사주가 보기에는 고집이 되게 강한다 하더라도 아저씨가 잔적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여려요, 사실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거의 다 들어줘요. 네,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아파서 자기가 부자 되는 꼴을 못 보신다는 게 되게 크신 분이에요. 착한 거죠, 사실은. 맞아요. 은혜 갚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언니네가 더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남편이 그런 모습이 사실은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자기가 신세를 졌으면 꼭 갚아야 되고, 내가 2개를 주자 그러면 4개를 줘야 돼. 둘 다 착하신 분들이 만났는데 이렇게 어려워서 어떡하냐. 나는 솔직히 얘기한다면 어렵다는 게요, 지금 뭐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들을 결혼을 시키고 출가를 시킬 때 부모로서 걱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되게 어려운 거지. 응?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 상황은. 이 집은 사실은. 아무것도 저는 사실 딸한테는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어요. 진짜로. 네. 우리 아들한테만큼은 내가 빚은 안 물려줘야 되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이제 올해 9년째고, 어머님 돌아가신 지 이제 3년째인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옆에 있었고,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거예요, 어머니. 어머님 옆에 뭔가 사업을 해서 이 집이 돈이 없거나 이게 아니라, 노모들 부양하다가 건강 챙김하고 뭐 생계 유지하다가 부양하다가 진짜 가난을 못 벗어든 집이라는 말이,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솔직히 이거 되게 효한 거고 잘한 건데, 실존에서는 내가 내 생활에서 내가 꾸려놓을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효부상 받고 효자상 받아도 되는, 생활은 살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걱정인 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더 일어서질 못하면 아이한테 또 그걸 물려주실까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볼 때 제일 큰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한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뭐 딴 얘기한 게 아니고. 근데 홍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머니가 금전을 벌더라도 뭔가 여기서 더 넘쳐서 더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진짜 이거는 죽지 못해서 살지 못해서 달리게 하는 상황이야 라는 이 마음이 맞아요. 너무 지금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엄마와 내가 생각이 다르다. 엄마는 자식을 끼고 앉아서 있고 싶지만, 내가 무당히 볼 때는 아이는 뛰어나야지 더 클 수 있고, 부모의 부양이나 걱정을 또 책임을 똑같이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옛날부터 귀한 자식 매주래잖아요. 응? 무슨 말이냐, 딸 같은 경우는 워낙 고집이 세요. 말 못해요. 그리고
고집이 센데 이 딸이 밖에 가서 고집 센 딸 아니거든 사실. 그러니까 남한테 하는 거랑 부모를 뭐 진짜 먹같이 생각해 얘는. 아, 부모를 먹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게 되게 큰 딸이에요 얘는. 네, 항상 근데 그거를 엄마가 더 품어서 예쁘다 해줬어야 되는데 그땐 먹고 살기도 바쁘고 빡빡했기 때문에 아이는 삐뚤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딸은 그런 다른 집 딸이었으면 더 삐뚤어졌을 텐데 우리 딸이기 때문에 덜 삐뚤어졌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사실은 어머니. 저희 아이가 공무원이에요 딸이. 그래서 솔직히 직장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가 뭐 지발로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집으로 다 계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는데. 나도 딸 걱정은 안 했는데 누구 걱정했어요? 아들이 큰 물을 보려고 그러면 엄마가 맞아요. 아들을 생각하신다면 아들 좀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옛날부터 하는 말 있잖아. 뭐로 가더라도 서울 한양에서 놀라는데 이유가 있고 뜻이 있겠죠. 엄마 계신 데보다 훨씬 애가 넓고 좋은 것도 볼 수 있고 얘가 그 리더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엄마가 있는 지역에 있으면 모든 걸 다 책임을 지려다 보니까 얘가 너무 힘들 거란 말이야. 우리 사실은 가족들도 부모님이 있어도 할머니 계실 때도 할머니 부모님들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도 얘가 거의 더 가슴 아파하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아이 자체 성정 자체가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그래. 부모님이 계시면 걱정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가 클 못한다는 거야. 나무한테 햇빛을 주고 물을 주고 쑥쑥 자라나게 해줘야 되는데 아이한테 부모 걱정을 너무 시켜서 애가 크질 못하게 한다는 말은 어머니가 조금만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귀하게 키운 아들 내보낸다. 집에 있는 데서 나랑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아이만 봤을 때는 사실 작년 올해 나갔어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누나랑의 관계에서 얘는 그래도 조화로워요 아이가. 맞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 아빠 부부 관계에서도 이 작은 아들이 참 조화롭게 굴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으면 엄마한테 와서 엄마 힘들지? 아빠 되게 속상하지? 그리고 아빠한테 가서 엄마가 그런 건 이유가 있을 건데 아빠 힘내 속상해하지만 이런 애란 말이야 얘가. 정말로 그런 말 할 줄 알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성정이 좋은데 얘가 그러면 감수할 게 너무 많잖아. 햇빛이 있으면 음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제가 무당이라면 내보내야 될 운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렇다고 내보낸다고 해서 뭐 우리 아들이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만 데리고 있을 때가 있고 내보내야 될 때가 있으면 엄마가 생각할 때 딸이 시집가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우리 딸은 솔직히 말해서 시집 좀 늦게 보내야 되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도 조금 오래 왈코가 많아요. 얘가 지금 사고 쳐서 손녀가 있어요. 왈코가 있어요. 왈코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사랑하고 관계에서 유지를 못한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사람하고 관계가 대인관계가 제가 볼 때는 완전 꽝이에요. 그러니까 꽝이 아니라 가족하고만 깡이에요. 이 밖에 있는 일하는 업무적인 건 퍼펙해요. 근데 자기 남편이 되거나 자기 가족이 되는 순간에는 무시하고 짓밟는 게 있기 때문에 결혼을 엄마 진작 했더라도 이혼했어요. 없는 거 아니거든요 이 딸은. 이미 이혼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얘를 내보낸다고 하는데 얘는 또 재혼하게 돼 있어. 그래요? 재혼하면 두 번 다시. 자, 올해 사실 남자 만나는 운이에요 이 따님이. 두 번 다시 안 볼 거예요 진짜. 정말로 안 볼 거예요. 왜요? 어머니? 안 보고 싶어요. 얘는 부끄럽고 창피해요 내 딸인데. 아니요. 얘가 엄마한테 부모한테 하는 게 정말 남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엄마 내가 볼 때는 얘는 자기만 버려졌다라는 그거에 대한 데 되게 강해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딸이 알아서 커준 것도 알아서 커준 거지만 자식한테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부모한테 효하다가 보니까 자식한테 못 갔다라는 부분에 그거에 대한 얘가 트러블이에요 사실 얘기하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를 더 신경 쓴 게 아니라
자기네 생활에만 더 만족하는 거고 아들의 생각만 만족하는 거지, 내가 더 특별하고 내가 더 잘났는데 나에 대해서 존중을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가정을 만들려고 사고를 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생각을 했던 게 되게 클 거야. 근데 아이를 낳아서 철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이 딸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엄마가 뭐 생명은 소중한데 내가 살려라 죽여라 말 못하는데, 그때는 얘가 되게 불안했을 때인데 네. 아기를 낳은 맞아요. 것도 엄마한테 원한이 되게 많은 거야. 내가 아까 했잖아, 엄마는 사주를 줬는데 엄마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줘봤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남편하고의 관계, 우리 남편 나 다음에 남편이야, 응? 나 다음에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 다음에 우리 딸이야.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딸이 이런 데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부모가 양쪽에 다 있는데도 결손 아이들처럼 자란 이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얘한테 엄마가 어렸을 때 많이 철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여기서 누구 대변하고 싶진 않지만 엄마한테 딱 까놓고 얘기하는 거야. 이 딸이 감수했던 거는 어렸을 때 너무 많았어. 제가 모르는 거. 그쵸. 얘가 해야 될 거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집안에 엄마가 없으면 얘가 나머지 동생 돌보고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그런 그거에 대한 되게 애가 그 상처라는 게 남들 같으면 잘 잊을 텐데 이 딸이 뭐가 없냐면은 보기에는 되게 애가 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안 쿨해요. 이게 한번 상처 받으면은 그걸 쭉 두고 보시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애를 못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부양하길 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머니?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근데 엄마가 딸을 내보낼 게 아니라 아들을 내보내서 딸하고 좀 같이 있으면서 얘도 다른 사람 만나서 다시 행복하게 가정 꾸려야 될 거 아니? 젊잖아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응? 그래야지 엄마가 편안하게 눈 감지. 솔직히 말로는 우리 딸 막 이렇게 해더라도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얘가 엄마 마음속에 뭐가 됐냐면 전 안 바뀌고 모은 일이 있으면은 부모 탓을 할 거야. 왜? 네, 맞아요. 얘는 지금 이 아이를 낳은 것도 부모 탓이야. 모든 것도 다 부모예요. 뭐 얘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낳으라고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갈 수 없는 애가 지금 얘거든. 네,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엄마 나는 그래요. 어떻게 손바닥에 한쪽만 소리가 나겠어요. 응? 엄마는 얘를 생각했던 부분이 서로 너무 기운이라는 게 안 맞고 운이라는 게 안 맞아서 계속 부딪히는 것도 사실 얘한테는 얘 사준 아이, 딸 사주는 솔직히 말하면은 외동딸로 달아났어야 다 행복한 사주예요. 그랬으면 얘는 지금 이런 이혼이든 뭐 사람과의 애정 결핍이든 그 집착이든 모든 게 없었을 거야. 뭔가 자기 맘 뜻대로 안 되면 우리 딸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엄마가 조금 머리 말리는 것도 너 이렇게 머리 앉아서 감고 딱 주스면 깨끗하잖아. 근데 왜 꼭 서서 머리 빗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해도 알면서 안 들어주는 애가 된 거야. 다 알아요, 저는. 근데 그거를 엄마가 이런 거를 점을 많이 보러 다니셨으면 얘기를 들으셨어야 돼. 왜? 이거에 대한 책임이 왜 갖겠습니까? 부모가 이만큼 하지 못한 책임이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건 사랑이야. 그리고 엄마 나 이 사람 아닌 것 같고 불안할 때 의지하고 제일 물어본 건 아이를 낳아야 될지 결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애를 지워야 될지 제일 상이한 건 누구겠어. 혼자 독단적으로 낸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말이 영향력이 얘한테는 말로는 지가 말하는 게 90%였다지만 그걸 사실은 이런 게 됐다라는 거죠. 어머니 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얘한테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막 그러지만 정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미안한데 올해 아들이 직장을 다닌다고 하거나 뭘 한다 그러면 아드님은 내보내 주시고요. 예. 딸은 엄마가 조금 더 훑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32살이든 33살이든 얘를 엄마가 딱 13살짜리 14살짜리 중학교 2학년짜리로 생각하고 얘 쳐다봐야 되는데 다 큰 애야. 안 그러면 어머니 응?
이 딸은 더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자기 혼자 피해의식에 망상에 맞아요. 지금 심리적으로 완전 불안할 텐데 이런 부분은 이런데 무당 듣고 오면 엄마 무당집 가면 잘못하면은 선생님들 나 같은 선생님들 뭐라는 줄 알아요? 얘 신받아야 된다 그래. 사실은 자그만한 거에서 벌어진 것뿐인데 지금도 자기는 남이 봤을 때 좋은 직업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세상에서 제일 비판적으로 살고 있는 애인데 그렇게 만드는 엄마 생각도 얘한테 일조한 거 아닐까요? 내 새끼잖아요. 내 새끼 보는데 내 새끼한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엄마라도 생각 끼지 말고. 애 혼자 키우는 싱글맘도 얼마나 많은데 버리지 않고 키우겠다라는 그 맘 하나만 존중해줘야지. 뭐 또 시집가면 내쫓는다 그래. 그런 엄마를 좀 탓해봐. 내가 볼 땐 엄마가 얘한테 말하는 게 아가 있었으면은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미운 자식은 어떡하랬어. 먹을 거는 더 주랬지. 때리랬어? 우리 아들은 귀하니까 때리랬지만 응? 우리 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머니. 입에다 더 넣어주고 챙겨줬어야 되는데 엄마가 그거 했어. 하면서 얘랑은 무슨 살이 꼈는지 선생님 말이 안 돼요. 말하기도 싫고요. 마음으로는 가는데 그게 안 돼요. 얘랑 무슨 나를 언제 살 꼈어요. 어머니 안 낀 거 아니에요. 술 마시고 막 그렇게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요. 하는데 얘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결혼 얘기했을 때 얘는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불안했을 거거든. 근데 나가서 그냥 남자를 만난 거예요. 만난 건데 이거를 애를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불안했을 텐데 부모님이 나라는 얘기가 더 마이너스적인 거 그게 갔던 게 얘한테 더 크게 받아들인 거야. 그때는 서로 떨어져 있었어요. 서로 떨어져 가지고 애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 손녀 돌도 되기 전에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100일 공무렵에. 그러니까 100일 전에가 아니라 아이 가지면서 계속 불안했을 텐데 맞아요. 그거는 엄마가 모르는 거잖아. 예, 몰라요. 근데 얘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애들 같았으면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좋든 나쁘든 얘기했을 텐데 상의도 했을 텐데 그런 걸 못한 것들이 엄마가 날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라는 게 곱씹잖아. 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상처가 제일 큰 건데 엄마가 부모로서 좀 안아주라는 거죠. 엄마 이거 나쁜 엄마야. 어떻게 새끼 진짜 손가락에 내 새끼인데 왜 안 아파? 근데 엄마가 말 한마디가 내 새끼 말하는데 내 새끼는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건데 엄마 말 한마디가 그 애기한테 살 안 깎겠어요? 얘 내가 볼 때 나쁜 애 아니고 인물도 괜찮아요. 솔직히 말하면. 남들은 예쁘다고 하는데 저는 안 예쁘지. 엄마가 못된 엄마라고. 나 지금 몸이 아파 소리도 못 지르겠어. 내가 지금 수술하고 와갖고 내가 지금 여기 끌려와갖고 앉아서 점을 보는데 좋게 얘기를 하려는데 난 엄마가 솔직히 이해 안 되는 거야. 얘도 곱게 키울 수 있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데 이 딸을 왜 이렇게 만드냐고. 집안이 아무리 조상이 깨져서 조상 운이 이렇다지만 살아가면서 부모님한테 할머니한테 이렇게 희생한 엄마를 보면서 예쁘게 키워도 모자랄 판에 애를 왜 이렇게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알겠어요. 올해 딸이 작년부터 또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는 운도 있고 올해도 또 운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딸이. 응? 다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머니 예. 아들을 집 조금 돌려서 내보내야 좀 집안이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야 아들도 더 클 거고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어머니 하시는 일 그래도 불안해하지 말래. 당분간 1, 2년은. 예. 뭐 정말 작은 돈이지만 제가 한 번 또 하면 저는 내가 힘들어도 그걸 진짜 몇 년씩 참고 하거든요. 한 번 직장을 하면 제가 12년 같은 일을 했었고 어떤 또 제가 생산직에도 들어가 봤었는데 거기도 제가 3년을 버텼어요. 정말 온몸이 다 힘들었어요. 내가 지금 어머니 예. 내가 지금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내가 이렇게 예. 말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어머니 딸 얘기는 어머니가 정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아이 정말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 시집 갔다고 흠 있다고 또 재혼 못하는 거 아닌데 왜 엄마는 재혼하면 머리를 뜯어놓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엄마의 문제야. 제가 그러면 그건 막지 말고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랑 이게 살이 꼈으니까 내가 암만 얘기한다고 해도 똑같은 행동을 또 하실 건 나는 알아. 예. 그냥 답답한 얘기를 나는 하지만 어머니
나중에 한 번 더 생각이 나시면 다시 재방문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진짜 컨디션 안 좋으시면 1시간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